네, 이번에 8월 매매는 좀 어떠셨어요? 이제 공매도를 많이 못하니까 저는 매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8월달 이래 되면은 지수가 계속 하락으로 가면은 수익이 생각만큼 안 나는 거지. 손실은 안 보셨어요? 약수익 정도. 약수익. 약수익? 네, 주로 이제 단기 매매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들고 있었어요. 이번 좀 손실이 컸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물량을 줄인 것이 장기 투자 이런 경우는 대응이 안 되니까 병원에서 그냥 아예 3주 동안 먹고 자고 놀았기 때문에 오히려 돈이 거의 안 났다 봐야지. 이런 때 딱 그거 멘탈 나갔으면 선생님 같은 경우도 매매 꼬여요. 그렇지. 예를 들면 손실이 크면 마음이 이제 급해지는 거지.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마음이 급해지고 약간 무리하게 되고 이제 무리하다 보면은 이제 콩깍지가 씌가지고 정확하게 종목을 시향을 못 볼 때가 많으니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주식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 개인들은 거의 이제 중단기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8월달 같이 지수가 그렇게 폭락이 나오고 급등락이 심하면은 현상 유지하고 있다면은 또 아니면 약 손실이면은 방어를 잘 했다 봐야지. 평균 1년에 개인들은 한 20% 30% 정도 수익을 딱 목표로 하는 게 제일 좋지. 20% 30%. 근데 그것을 그런 목표가 없다 보니까 내동매매 하기도 하고 신용 미수를 사용하게 되고 컨트롤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은 뭐 한 달에 뭐 5%? 뭐 10% 정도면 한 달에 5% 10%도 진짜 대단한 거 그렇지. 아니에요? 그렇다 생각하면은 20% 30% 수익 내기 쉬운데 아니 내가 1,000만 원 투자했어. 한 300, 200 벌을 하는 거지. 그러면 급등락 테마주 안 따라가고 좀 안전한 위치에서 샀어. 또 요번같이 지수가 급락이 나왔을 때 우랑주 샀어. 수익 내고 이러면 1년에 20% 30% 내는 것은 쉽다는데 기억에 야, 2차전지 내가 100% 수익 난 거 그런 기억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사실 주식은 계획을 잘 짜서 1년에 목표 수익은 20% 30% 하는 것이 맞다. 운 좋게 50% 되면은 다행이고. 그 선생님이 이제 매수할 때 여기가 좋아 보이는데 근데 좀 기다려라. 눌러줄 때 매수해라 이러잖아요. 근데 이 말이 좀 쉬우면서도 좀 어려운 느낌? 상승 추세에 있는 거를 그냥 계속 떨어질 때마다 사라는 뜻인지 아니면은 무슨 지지선을 고려해서 뭐 매수를 해라 뭐 이런 뜻인지 그러니까 눌러줄 때 매수하라는 그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일요일 날 제가 종목을 좋아 보이는 종목을 이제 언급했던 GCL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렇게 행보할 때 지금 이제 21선에서 끊긴다면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되고 이럴 때는 지금 이제 매수는 안 되는 거지. 지금 왜냐하면 음봉이 2개 놓으면서 하락폭이 좀 깊었다는 거지. 이런 경우는 안 되고. 근데 지시세 그때 당시에는 매수를 고려해볼 만했는데 그치. 지금은 그렇잖아요. 그렇지. 기다리라는 거지. 기다렸다가 GCL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약간 상승이 나왔을 때 하면 좋지 않겠나. 지금은 뚫고 하락하고 있으니까 매수가 안 되는 안 되는 거고. 거지.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실까요? 그때 21선. 아, 우리가 21선. 보통 21선에 이 학습 효과라는 건데 미국은 또 이 평선이 또 끊는 선이 다 다르고 한국은 공통적으로 5일선, 11선, 21선, 21선은 한 달 통계, 한 달 주가를 나타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21선의 밑으로 오면은 손절, 21선 위에 가면은 매수. 자, 이것이 집단적으로 학습 효과로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21선 깨는 순간에, 자, 예를 들면 이런 종목도 GCL 20선에 이렇게 깨는 순간에 이렇게 손절이 나와버리는 거지. 이게 서로 학습 효과. 이게 반복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지. 이제 이런 경우는 현재는 매수가 안 되고 5일선, 11선은 위에 있고 21선은 주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거래량 보고 약간 위에서 매수를 해볼 수 있고. 무조건 주가가 21선 위에 있을 때. 그렇지. 그리고 파토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는 이제 매수가 안 되고 혹시 이 종목은 계속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약간 5일선, 11선 약간 밀렸을 때 매수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롯데 지주 같은 경우도 굳이 제가 일요일에 언급했던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도 오늘 같은 따라가면 안 되지. 예를 들어 오늘 긴 양봉이 나왔으니까.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음봉이 놓으면서 그래주고 이럴 때 매수 해볼 수 있었다는 거죠.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도 기다렸다가 대행주들은 시총이 큰 종목들은 양봉, 음봉 이렇게 놓기 때문에 굳이 따라갈 필요 없고 또 기다리면은 약 눌러줄 수도 있고. 그러면 눌러준다는 말이 그 추세는 살아 있는데 음봉일 때 사라는 거죠. 그렇지. 이제 예를 들면은
카페 24 같은 경우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되는 거지. 여기서 눌러줄 때는 계속 매수가 되는데 여기서 매수되는데 이렇게 끊기 비면은 이제 매수가 안 되고 이제 손절을 노려야 되고 이게 또 방송에서 이야기했는데 21선 밑으로 가면은 손절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학습효과. 21선을 깨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학습적으로 하락한 걸 많이 봐은 거지. 그래서 내가 보유자들은 서로 던지는 거지. 그러면 궁금한 게 21선 아래로 내려왔는데 수급은 살아있어요. 그래도 잘라야 되는 거지. 아, 그냥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그렇지, 여기서 이야기했던 종목이면은 현재 이런 자리 사도 되는 거지. 지금도 약간 사도 되지 않겠나. 예. 근데 예를 들면은 토비스 같은 경우도 내가 여기서 이야기했는데 이럴 때는 매수가 되는데 자, 이렇게 가다가 21선 밑으로 이 매수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지금은 밀렸다가 지지됐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지금은 여기에 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반등이 빠르게 나와야 편하거든. 그래 내가 본전으로 던질 수도 있고 수익 실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토비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팅이 안 나온다 보면 오기 어려운 거지. 그러면 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래서 내가 종목부터 언급하면 수팅이 빠르게 노는 자리라는 것이 예를 들면은 뭐 롯데지주, 아모레 퍼시픽, 예를 들면 LG전자 뭔가 이런 느낌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역배열되면 하지 않는다. 카카오뱅크도 제가 여기서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되는 거지. 여기는 내가 매수했던 사람들은 손절을 싸다고 하면 안 돼. 즉 여기서 수팅이 빠르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20선은 깰라 하니까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여기서는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매수했던 사람도 이제 20선 밑으로 가면은 손절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그래서 눌러준더라도 이럴 때 눌러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눌러주면 매수가 안 되는 거지. 오리온 같은 경우도 오리온은 제가 장기적으로는 위로 간다 보여지는데도 여기서는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 현재는 또 21선의 밑으로 끊기기 때문에 이제 매수는 안 되는 거지. 이런 경우는 보유자들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눌러줄 때 디테일이 엄청 중요하다. 그렇지. 자, 한국콜마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여기서 제가 이야기했던 종목인데 현재 이렇게 되면 여기서는 매수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도 생각해봐야 돼. 이게 해볼 수 있는 자리. 왜냐하면 수급이 좋게 들어와 있다 보여지는데 이런 자리는 여기는 매수. 여기서는 눌러준다고 매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자,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한국콜마 본다면은 이때는 계속 매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지난 차트를 강남 자리에서 복습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한 1,000만 원 정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자리 왔을 때 100% 매수 한 번에 해야 되는지 혹시나 더 밀릴 수 있으니까 분할 매수해야 되는지 이걸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좋은 자리에서는 그 분할 매수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 예를 들면은 아모레 퍼시픽 그럼 여기서 분할 매수 이런 의미가 없대요. 또. 왜냐면 여기서 끊기면은 손절한다 생각하면 되니까 또 시총이 더 크고 단가도 높기 때문에 뭐 2천만 원, 3천만 원 사는 거는 뭐 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의미가 없다는 거지. 내 말은. 사도 그냥 한두 번에 사도 된다. 단지 거래가 없는 종목은 아침에 또 시간을 나눠가 사는 게 좋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거래가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뭐 한 10시, 9시 반에 좀 사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나눠 사는 게 좋다. 싸면 내가 더 사야 된다. 이게 아니고 좋은 자리 들어가고 빨리 반등을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종목 들어가서 그냥 사서 수익 났으니까 이제 버티는 장면 이렇게. 왜냐하면 저는 좋은 자리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다음에 상승할 때 불탔거든요. 나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불타기 하는 부분 밴드에서 어떤 분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불타기를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쭉 뻗어가면은 불타기가 안 되는 거지. 그런데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여기서 성공했어. 그럼 현재 이제 수급이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수가 하락해도 양봉이 나오니까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리면 이제는 불타기 되지. 그러니까 강원랜드는 시도 않고 가니까 이 불타기가 안 돼. 그냥 보유 물량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를 들면은 SK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계속 개인들이 매도 넣고 수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는 한 5%, 한 수익 이렇게 났다 보면은 이제 여기 부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 쭉 가면은 부탁이 안 돼. 왜냐하면 탁 끊기는 순간에 수익률이 탁 줄어들으니까 이런 경우는 부탁이 가능하다. 주말에 공부할 종목 이런 거 알려주실 때 기관이나 외인 수급은 엄청 주의해서 보시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그때까지는 다 양매수였고 다 좋았는데 갑자기 외국인이나 기관 매도세가 나오거나 아니면 좋은 자리에 사서 수익 중인데 막 기관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와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그때는 양 수익이 났다 하면은 수급도 봐야 되지만은 차트 모양을 보는 게 중요하지. 상승하는지 안 나오는지, 그 다음에 거래량을 미세하게 판단을 해서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럼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난 차트를 공부를 많이 해보는 게 좋다. 그러면 막 상승하고 있는데 기관 외국인이 턴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지. 주식은 간성의 법칙이 적용되거든. 주식 간성. 그러니까 한번 위로 가고 싶으면 계속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 팔더라도 그 간성에 의해서 쭉쭉쭉 가는 거지.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고 또 하락하면 하락. 간성을 보고 수급도 보고 거래량을 보고. 그러면 이제 매수는 이제 알겠는데 항상 그 급등 시에는 매도법을 자주 설명해 줬잖아요. 중단기 투자했을 때 매도를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안 돼요? 중단기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또 몇 번 설명했던 경우인데 전력주를 보고 뭐 설명 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완만하게 갈 때 여기가 사실은 수익 실현 자리. 이런 경우.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만하게 갈 때는 5일선이 21선 대도날 때 여기가 매도 자리. 이렇게 쭉 가져가고 여기가 정도, 이 정도 매도.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완만하게 할 때 5일선이 21선 대도날 때 여기가 매도 자리. 자, 이렇게 하고 각도가 좀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여기서는 완만할 때 올라갈 때는 계속 가져가다가 여기서 가파르게 이렇게 상승한 경우는 5일선이 11선 대도날 때 이 자리 정도. 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완만하게 상승은 5일선이 20선 대도날 때 이 정도 매도. 그래서 이것도 매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 그리고 또 업종 섹터 좀 실적도 잘 분석해 봐야 되고 100% 맞는 건 아니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 났을 때 일부 챙기는 것이 장땡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워낙 확신을 가진다면은 뭐 좀 길게 더 가져가도 된다. 5일선에서 11선 데드 나거나 21선 데드 날 때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은 전액 매도하는 편이세요? 만약 데드 났다가도 막 이렇게 반등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전액 매도 해피는 거지. 기준에 왜냐면 계속 맞게? 또 계속 종목들이 워낙 자꾸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 개인들은 굳이 또 약간 불안한 매도. 매수는 좋은 자리에서 그냥 한두 번에 딱 매수. 아니면 손절. 그리고 수익 나면은 좀 길게 끌고 가면서 분할 매도. 요것이 맞다는 거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꾸 밀리면 물타기 분할 매수 대입장 전 내는 분할 매수라는 거 거의 안 하거든, 말을. 왜냐하면은 좋은 자리에 딱 들어가서 수익 나면은 그냥 내가 가짜로 주고 매매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자꾸 분할 매수라고 하는데 분할 매수라는 경우가 좀 약간의 확신이 안 들고 하락을 염려해 두고 하는 거니까 굳이 분할 매수 안 하고 한두 번 딱 매수, 매도만 분할 매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신법이라는 것은 원칙대로 하는 것 신법. 신법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매 원칙대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디 오면 손절, 어디 오면 수익 실현 그대로 하는 것이 신법이라. 내가 플랜 B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HLB 현재 위치에서 지금 위치는 그렇게 좋은 자리는 아닌데 21선 깨면 손절 이렇게 하면 쉽고 수익 나면은 길게 가져가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그대로 행동해 주는 것이 좋다는 거지.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은 중단기냐 단기냐 장기냐 딱 하나만 결정한다면 지금 한국 시장은 약간의 뭐랄까 가독이 기행적이다. 이게 금투세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 주식 다 지수가 다 올라가는데 한국만 지금 제자리이고 그것은 배당 또 밸류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MSCI 지수의 세계 경제 대국으로 8등인가 9등 10등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얼마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기행적이라는 거지. 내가 볼 때는 내년 3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풀린 다음에는 좀 이제 MSCI 지수의 편입으로 가지 않겠나. 선진국으로 되는 거지. 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배당,
모든 것이 이제 옛날하고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지. 그렇다면은 장기 투자도 앞으로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지. 앞으로. 그러니까 2, 3년. 그럼 앞으로. 지금은 아직까지는 지금은 너무 biến動이 심하니까 뭐 개인들이 워낙 약자라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도 괜찮다. 이제 그렇게 해도 되고 한국도 한 2, 3년 되면 2, 3년 후 같으면은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막 개인들을 막 돈을 뽑아가는 그런 휘두르는 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모든 게 룰이 공평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못하는 거지. 지금은 그래도 중단기가 더 낫다는 거네요. 지금은 한국은 장기가 안 되는 것 같아. 속상하네. 섹터만 잘 선택하면 되지만은 이게 아무리 실적이 좋고 기업이 좋아도 뭐 안 된대도. 왜냐면은 돈이 들어와줘야 되는데 돈이 이게 딱 한정해서 이 갖고 뭐 윗돌 바꾸고 아랫돌 빼고 막 이렇게 막 돌고 도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어요? 그래서 개인들은 좀 욕심 없이 목표 수익을 정하고 좀 느긋하게 하면은 되지 않겠나. 만날 마음이 급해가지고 테마주 실적이 안 따라주는 종목, 실적에 비해서 2배, 3배, 5배 시총이 늘어난 종목 따라가서 물리고 그런 매매가 없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항상 내가 이야기하듯이 안정적으로 실적이 턴되는 종목 그런 위주로 매매하고 소형주, 테마주는 좀 실적에 비해서 고평가되는 종목은 매매 안 하는 게 맞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15분 종이 녹았나?